심장에는 혈액이 통과하는 4개의 문이 있는데 판막이다. 판막은 열리고 닫히며 피가 심방에서 심실로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해준다. 우심방, 우심실 쪽에는 삼천판막과 배동맥 판막이, 온몸에 피를 보내는 왼쪽 심장엔 승모판막과 대동맥 판막이 있다. 더 강한 압력을 받으며 일하는 왼쪽 판막에 보통 문제가 생기는데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못해 피가 거꾸로 흐르는 병을 폐쇄부전이라고 말한다. 최근 들어 자주 피곤함을 느꼈지만 사업이 바쁘다 보니 그저 일상적인 일로 여겼다는 정상옥 씨. 처음에 이제 묻는 게 그거예요. 뭐 계단을 어디로 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왔길래 걸어서 왔다고 얘기하니까 이 정도의 그런 증상이면 사람이 걷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검사 결과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피가 거꾸로 흐르는 상태였다. 내가 뭐 이게 몸이 안 불편하니까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갑자기 뭐 대지 판막을 교차를 한다거나 뭐 수술을 크게 뭐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 증상이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하나?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은 좀 걱정이 좀 됐어요, 마음적으로. 심장은 두근두근 뭐 이렇게 이런 소리만 들리잖아요. 근데 옆에서 있다 보면 씩씩하고 피가 빠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요. 아, 이거였구나. 이게 안 좋았구나. 운동을 할 때 심장 기능엔 문제가 없던 걸까? 운동 중 심장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운동 부하 검사를 진행했다. 잘하고 계세요. 속도 유지하세요. 조금 올릴게요. 저희가 운동 강도를. 검사가 오래 진행됨에도 전혀 지치지 않는 정상옥 씨. 그런데 한 가지 변화가 눈에 띈다. 폐고혈압이 정상 수치인 30 수은주 밀리미터보다 높게 나타났다. 요거 자체가 정상인들은 이 정도 운동을 시킨다고 해서 전혀 이게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지 않죠. 그거 자체가 또 오른쪽 심장 기능을 나쁘게 하고 우심부전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승모판 폐쇄부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나쁜 예후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도 수치면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 심장 상태는 괜찮은 걸까? 정상보다 좌심실의 크기가 많이 비대해져 있는 상태. 중증 폐쇄부전에 해당한다. 심장 비대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근육도 이제 스프링처럼 되어 있습니다. 수축을 하니까 커졌다 작아졌다 해서 탄성을 가지고 있는데 심장 비대가 너무 커지게 되면 탄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번 수축력이 떨어지는 심장은 계속 조금씩 더 나빠져서 심장 이식을 한다든지 또는 급사를 맞게 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 심장 판막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살 구자훈 씨는 일주일 전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왔다. 그날 이제 비번이어가지고 집에 가서 쉬고 있는데 와이프가 계속 깨웠는데도 저는 그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딱 눈 떠보니까 저기 119 구급대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19 왔을 때 그때 완전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 당시에 애기 아빠 얼굴이 약간 안면이 약간 입이 약간 돌아가 있고 아예 오른쪽으로 힘을 못 쓰고 계속 옆으로 픽픽 쓰러지더라고요. 구자훈 씨의 진단명은 색전성 뇌경색. 혈전으로 뇌혈관이 막힌 것이다. 문제는 그 원인이 심장 판막 질환에 있다는 것. 어떻게 된 일일까? 보통 많이 보시는 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정도.
심장 속 판막이 손상되면 판막과 심장을 잇는 심내막에 염증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심내막염이다. 염증이 커져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 균 덩어리가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다가 뇌와 신장 등 여러 장기로 가는 혈관을 막아 색전증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뇌혈관이 막히면 신체가 마비되는 뇌졸중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기에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 구자훈 씨의 심장 판막은 어떤 상태일까? 경식도 초음파 검사가 시행됐다. 소화기 내시경과 비슷한 방법으로 식도에 내시경을 삽입해 심장을 관찰하는데 일반 심장 초음파 검사보다 더 정확한 영상 진단이 가능하다. 잘 참으시네요. 굉장히 힘든 검사인데. 아이고야. 갑자기 급하게 보호자를 부르는 김대희 교수. 환자분 설명을 드릴게요. 병이 생각보다 좀 심하셔서 저희가 보니까 이게 지금 판막인데 이게 전부 다 염증 덩어리가 다 판막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동글동글한 게 다 이런 것들이 판막의 이게 일부가 이미 이러한 염증 때문에 녹아내렸어요. 심해졌네요. 예. 대동맥 판막 주변으로 보이는 고름주머니. 염증을 오래 방치한 탓에 판막도 녹아내렸다. 응급수술이 결정됐다. 수술이 시작됐다. 구자훈 씨는 판막의 손상이 심각해 기존 병든 판막 대신 인공 판막을 이식하는 판막 치환술을 받기로 했다. 그 자리에 인공 판막을 심게 되는데 인공 판막에는 금속으로 만든 기계 판막, 소심낭 등 동물의 조직으로 만든 조직 판막이 있다. 기계 판막은 오래 사용할 수 있지만 평생 항응고제를 먹어야 한다. 요거는 조직 판막이고요. 이 조직 판막은 소의 심낭을 이용해서 화학 처리를 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대동맥 판막, 조직 판막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오래되면 석회화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힌지 부분이 약해져서 압력을 받으면 찢어질 수가 있어서 한 10년에서 15년이면 갈아야 되고. 그러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15년 있다가 재수술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재수술의 확률이 현격하게 적은 판막을 넣고 내가 조금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좀 골치 아픈 약을 먹더라도 평생 관리를 하면서 살 것인가? 그 양당 간의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심내막염 환자니까 이게 이제 이물질이 들어간 거잖아요. 몸 안에 더 큰 이물질이 사실 들어간 거라서 저게 감염이 안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균이 감염이 될 만한 그런 상황들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치과 치료 중에 발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예방적 항생제를 잘 복용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수술 후 한 달 뒤. 큰 고비를 넘기고 심장 기능을 회복 중인 구자훈 씨. 아내도 웃음을 되찾았다. 내가 이렇게 있어도 코 골고 자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심장도 다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엄청 빨리 돌아왔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놀라셨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다 정상 범위로 지금 돌아와가지고. 수술도 진짜 잘 됐나 보다. 네, 그런가 봐요. 수술한 심장엔 염증이 심했던 판막 대신 기계 판막이 자리 잡았다. 이거 심장 뛰는 소리를 뭐라 그래야 되지? 기계다 보니까 그게 째깍째깍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분이 마음고생 심하셨는데 아시죠? 몰라요.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 자기 거에 이제 정신이 팔려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난해 어렵게 준비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최원석 씨. 발령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초음파를 먼저 틀어주셨어요. 근데 뭐가 너덜거리는 거 봤을 때 참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되게 좀 이제 다시 시작 잘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생이 왜 또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 약간 그런 좀 절망적인 마음이 많이 들었죠. 승모 판막에서 혈액이 역류하는 폐쇄부전을 진단받았다는 최원석 씨. 판막 진단 받고 이게 이 반쪽짜리가 이뇨제고요. 자그마한 게 혈압 강화제라고 혈압 좀 낮춰주는 데 도움되는. 그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었기에 심장에 이상이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병을 발견하게 된 건 우연한 계기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청진을 하게 된 것이다. 네, 앉으세요. 제가 청진기 좀 대볼 테니까 옷 좀 조금만 올려보실 수 있을까요? 네. 숨을 잠깐만 참으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보세요. 후 내쉬고. 청진에서 심자붐 자체가 굉장히 세게, 이건 중증이다 알 정도로 굉장히 심한 승모판 폐쇄부전을 의미하는 심자붐이 들리고, 그래서 승모판 폐쇄부전을 가진 최원석 씨의 심음은 일반인과 어떻게 달랐던 걸까? 심장학을 전공하지 않은 초보자들이라도 비교적 청진기를 대보면 이거는 승모판 폐쇄부전의 심자붐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 청진 소견이 되겠습니다. 협착증은 이제 좁은 부분을 피가 지나면서 나는 거기 때문에 좁아진 대동맥 판막을 주변으로 혈류 속도가 빠르면서 들리는 잡음이기 때문에 강도가 증가했다 감소하게 됩니다. 슉, 슉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거든요. 판막에 이상이 생기면 특정한 심장 박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간단한 청진만으로 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청진기만 돼도 되게 잡음이 있고 소리가 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심장병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대부분의 국민들도 일반 병원에 가셨을 때 병원의 원장님들한테 저 청진기로 저 심장 소리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하고 얘기하시면요. 그래서 병을 빨리 발견하면 치료도 훨씬 더 정말 쉽고 우아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증상과 병의 심한 정도는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 그게 특히 심장 판막증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저 피곤한 줄만 알았다. 감기 몸살인 줄 알았다. 자신의 판막이 망가졌을 거라고는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막 질환은 방치하면 심부전증, 부정맥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경우만 보더라도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발현된 후 3년 안에 50%가 사망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판막 질환은 신속하고도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심장이 보내는 경고음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20년) 전 처음 심장 판막 질환을 진단받았던 87세 서수님 씨. 2년 전부터 호흡곤란 증세가 점점 심해지더니 며칠 전 응급실에 실려왔다. 나 부었어. 치료가 늦어진 탓에 합병증도 심각하다. 전신에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심부전 때문에 손발까지 퉁퉁 부었다. 아이고, 그때는 맨 그 안에는 숨이 저녁으로 잘 나가면 차고
또 저 누구만 못 있어 답답해가지고 앉았다 있나가 뭐 조금만 들어도 힘이 들더라고. 거동이 불편해질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지만 심장 수술을 받는다는 게 꺼려졌다는 서수님 씨. 교수하고 난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웠어요. 왜요? 네? 왜요? 안 하려고. 교수님은 시술 하락하고 대고 하라거나 안 하려고. 약물만 괜찮은데 왜 하락하냐고. 처음에 약 드시고 그러니까 완강하게 그냥 막 괜찮은데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근데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약이 이제 안 되잖아요. 본인 또 스스로 힘들어지지. 근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자기 힘드니까 본인이 나 좀 살려도 하이 우연한 게. 약물 치료는 증상을 일시적으로 호전시킬 수는 있어도 판막 기능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다. 수술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혈액이 원래는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이 승모판이 잘 닫히지 않으면서 이렇게 혈액이 역류하는 모습입니다. 승모판 역류증 때문에 폐에 부종이 생기고 숨이 차는 그런 심부전이 악화되신 분입니다. 이대로 심부전이 더 심해지면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 고령임을 고려해 개흉 수술 대신 승모판막 클립 시술을 시행했다. 근데 증상이 없을 때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자 그러면 대부분 반대를 하세요, 환자분. 왜냐하면 증상이 없으면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설명하는 거는 그러면 암은 증상이 있습니까? 암은 증상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조기 발견을 하려고 매년 검사를 하고 검진을 해서 정말 1mm, 2mm짜리만 해도 수술하려고 하는데 환자분이 가지고 계신 심장판막병은 그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죠. 그렇다면 치료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 한 연구에 따르면 중증 승모판막 폐쇄부전 환자 447명 중 161명의 환자들이 조기 수술을 선택했다. 그 결과 증상이 없을 때 일찌감치 수술을 선택한 환자들이 기존 치료를 받은 환자들보다 생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발견과 조기 수술이 환자의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여기 간단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숨이 가쁘고 잘 쉬어지지 않는다. 가슴에 통증을 느낀다.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 자주 피로를 느낀다. 발등과 발목이 붓는다. 이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방치하지 말고 빨리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막 질환은 아까 보셨듯이 특징적인 심장의 잡음이 들리기 때문에 동네 병원에서도 간단한 청진만으로 병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트 시그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판막 질환 완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73세 신은철 씨. 2달 전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병원을 찾았다.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진단을 받았다. 최근엔 숨이 차 눕지 못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된 데다 객혈 증상까지 보이고 있다. 검사 결과 신은철 씨의 심장은 많이 커진 상태. 오랫동안 병을 방치해왔다는 증거다. 이분이 이제 그 좌심방이 크고 연세가 많고 그다음에 심장도 크고 이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이게 승모판막입니다. 네. 근데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잖아요. 네. 원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판막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얘를 요걸 좀 이렇게 당겨주는 뒤집어지지 않게. 판막 성형술은 먼저 병든 판막 부분을 제거한 뒤
주위에 건강한 조직과 이어붙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교정하는 수술법이다. 마지막으로 문틀 역할을 하는 부위에 링을 끼워 앞으로 판막 구조가 변형되는 것을 방지해준다. 판막 질환의 수술은 손상된 판막을 조직 판막이나 기계 판막으로 교체하는 판막 치환술과 함께 고장난 자신의 판막을 고쳐 쓰는 성형 수술이 있다. 판막을 간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하나의 질환을 가지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자기 판막을 살리는 게 좋은데 또 승모 판막 성형술이 이제 아무래도 치환술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생존율이나 환자의 어떤 합병증 발생률이 굉장히 적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성형술을 할 수 있을 때 성형술을 하고 있습니다. 판막 질환은 치료법에 따라 장단점이 분명해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2달 전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윤태순 씨. 신부전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위급했던 시간. 집이 시골인데요. 저녁 때 밤나무 밭에서 밤을 따고 주워갖고 내려와서 근데 갑자기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요. 윤태순 씨의 진단명은 대동맥 판막 협착증. 3개의 얇은 막으로 돼 있는 판막 사이가 좁아지는 병이다. 대동맥 판막은 온몸으로 혈액을 내뿜는 곳으로 하루에도 10만 번이나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한다. 이 때문에 석회가 쌓이면서 점점 닳게 되는데 이렇게 두껍고 무거워진 판막이 잘 열리지 않으면 순환에 문제가 생긴다. 특히 이제 대동맥 판막이나 승모 판막은 압력이 높은 데서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망가지기 마련이죠. 그냥 많이 쓰면 망가지는 거예요. 관절처럼. 최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72, 80살, 80, 90살 후반까지 늘면서 그 고령대 판막 질환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의 기저질환까지 여러 위험성을 고려해 수술 없이 인공 판막을 이식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이런 병들이 대부분 고령의 환자들한테 생겨서 치료를 받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수술하지 않고 주사 바늘로 혈관을 찔러서 가슴 열지 않고 시술로 살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고 탑이라고 합니다. 탑이 시술은 사타구니에 있는 대퇴동맥을 통해 인공 판막을 삽입하는 시술이다. 먼저 얇은 관을 통해 대동맥 판막을 넓히기 위한 시술 풍선을 이동시킨다. 풍선을 이용해 좁아진 대동맥 판막을 확장시킨 뒤 여기에 인공 스텐트 판막을 삽입한다. 이렇게 퍼지고 나면 스텐트 안에 있던 판막이 열렸다 닫혔다 하며 기존의 판막 역할을 대신한다. 전신 마취나 인공 심폐기가 필요 없어 고령의 환자들도 큰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인공 판막 스텐트가 펴지자 좁아져 있던 대동맥 판막 입구가 넓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안녕하세요. 네. 시술 후 금방 일상을 되찾았다는 윤태순 씨. 호흡이 편해지니 일상도 편안해졌다. 사진인데 보면 스텐트 판막이 이렇게 가슴 사진 안에 새로운 판막은 문제없이 제 기능을 하고 있을까? 들어가 있는 거고. 심장 안에 자리 잡은 스텐트 인공 판막의 모습이다. 시술 전 굳어서 잘 열리지 않던 대동맥 판막. 시술 후에는 판막을 지나는 혈류의 흐름이 원활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태가 좋은 걸 이미 확인한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실 거고. 고맙습니다. 2005년 조직 판막 치환술을 받았다는 김은진 씨. 그런데 8년 전 조직 판막이 수명을 다해 기계 판막을 이식하는 재수술을 받았다.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항응고제를 먹기 때문에 그 약에 대한 수치를 재야 돼요, 항상. 보통은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오는 날 재고 그러고 있어요. 재수술이 곧 완치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한 달에 한 번 피검사를 위해 계속 병원을 찾는다. 기계 판막은 외부의 이물질이기에 혈액이 응고될 수 있는데 이식한 판막이 망가지는 원인이 된다. 때문에 평생 항응고제를 복용하며 혈액 응고 수치를 조절해줘야 한다. 안녕하세요. 네, 안쪽으로 앉으세요. 혈액 검사 수치가 나오면 이 결과에 따라 매일 먹어야 하는 항응고제의 용량이 달라진다. 오늘 이제 검사하신 결과는 3.25 나와서 지난번에도 좀 높으셨더라고요. 혈액은 안 빼먹고 잘 먹었는데. 네. 그 코로나 그러게요. 걸리면서 그 코로나 이제 걸리시고 감기약이나 이런 거 드시면서 수치가 오르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해요. 문제는 이제 와파린이 다른 약물이라던가 음식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약효가 변동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제 피 검사를 해서 오늘처럼 좀 이렇게 치료 범위에서 벗어났을 때는 그 원인을 파악을 하고 원인을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 와파린 용량을 조절해서 다시 잘 범위 안에 들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매일 저녁 7시. 기계 판막을 이식받은 후로 매일 같은 시각 혈액 항응고제 와파린을 복용해야 한다. 혹시나 놓칠까 알람도 설정해놨다. 평생 이제 약을 같은 시간에 먹어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수치를 계속 맞춰야 되는 게 있어요. 매일 챙겨 먹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놓친 적도 많아요. 그건 놓친 거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다음부터 맞추는 거죠. 뭐 어디 이렇게 다쳤을 때 응고가 잘 안 되니까 피가 좀 다른 사람보다는 한참 지혈해야 되고 다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운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혹시 사고 나면 안 된다고. 약을 먹게 되면서 외식도 쉽지 않다. 음식에 포함된 성분들이 와파린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타민 K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항응고제의 약효가 떨어져 혈전이 생길 위험성이 높다. 냉장고에 붙여놓고 항상 참고를 하고 있어요, 대충. 매번 주의할 음식들을 체크한다. 그 빨간색 글자 음식은 아예 그러면 안 드시는 거고. 거의 안 먹죠. 네, 먹는 게 없어요. 술 안 마시고 한약 같은 거는 다 당연히 안 되고 홍삼 안 되고. 항응고제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비타민 K가 함유된 음식을 피하는 게 좋다. 브로콜리, 아보카도 등 몸에 좋은 녹색 채소는 비타민 K가 다량 함유된 음식, 녹즙도 예외가 아니다. 콩으로 만든 식품들도 피해야 할 음식이다. 대표적인 건강식품 낫또와 청국장은 금기식품 중 하나다. 완치가 없고 완치는 내 판막을 살려서 쓰고 그게 오래가면 그게 완치가 되겠죠. 하지만 내게 아니고 다른 것이 들어와서 몸에 들어앉은 순간 그때서부터는 큐어라고 하는 완치의 개념이 아니라 케어 내지는 컨트롤이라고 하는 관리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또 수술을 받아서 뭔가를 내 심장 속에 해놓은 단계가 되면 그때서부터 내 몸을, 내 심장을 평생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